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첫 메르스 환자인 70대 여성이 메르스를 이기고 완쾌돼서 어제 퇴원했습니다. 메르스 의심자와 관리 대상자도 크게 줄고 있어서 이번 주말만 잘 넘기면 경남 지역 메르스는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첫 환자이자 유일한 메르스 115번 환자, 77세 고령의 여성이 병마를 이기고 완쾌됐습니다. 지난 11일 확진 이후 8일 만입니다. 115번 환자는 4차와 5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8시간 동안 메르스 증상 발현이 없고 2번의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금일 입원 해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15번 환자는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가택 해가지고 격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관찰해보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경남 지역 메르스 확산세는 완연하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의심 신고는 지난 11일 19건을 정점으로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현재 437명입니다. 자택 격리가 124명이고 병원 격리는 85명 등입니다. 잠복기를 무사히 넘긴 관리 대상자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3일에는 52명이 해제됩니다. 이어 창원 SK병원의 격리가 끝나는 25일에는 173명이 관리에서 풀립니다. 이후에는 30여 명만 관리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25일을 기점으로 경남은 메르스 비상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을 떠나 우리 도 단독이라면은 아마 다음 주 되면 상황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이번 주말을 잘 넘기기 위해 외부 접촉을 줄이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도민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 12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창원 삼성창원병원을 비롯해 진주 경상대병원, 김해 갑을장유병원 등 12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에 감염될 우려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경남에는 모두 18곳이 지정됐습니다.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 부대, 광주의 한국은행 자리 등 전국 자치단체마다 도심에 빈자리가 생기면 공원 확충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창원시는 최근 들어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2009년 완공된 김해 유라 신도시. 최근 만들어진 신도시답게 충분한 공원 시설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는 한낮에도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무 신경 안 써 누워 있다가 그냥 실 나와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거. 혼자 있으면 밖에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바퀴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고.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공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떠난 자리에 6천억 원을 들여 부산시민공원을 만들었고, 광주시는 180억 원을 들여 옛 한국은행 자리에 도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도심 빈 땅마다 아파트 일색입니다. 옛 한일합섬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4천 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마산 한국철강터와 진해 시운학부, 진해 화학터도 촘촘하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때문에 군부대 터이던 39사단 자리만이라도 개발 이익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근의 그 생태축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공 건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을 좀 투입해서 호수공원 형태의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시민단체는 창원시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창원 페스티벌 예산을 절반가량만 집행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창원 페스티벌 예산 5억 원 가운데 실제로 2억 3천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를 주관한 창원문화재단은 지난해 축제를 개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 가계 대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열기에다 저금리가 더해져 나타난 현상인데요. 앞으로 5, 6년 뒤가 걱정입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이 30대 여성은 지난 4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는 없고 비싼 월세를 낼 바에는 낮은 이율에 이자를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출 이자가 저렴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좀 더 싸지 않을까. 시기가 지나고 집값이 더 오른 상태가 되면 집 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 때문에 올해 1분기 부산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조 8,400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 대도시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부산 지역 가계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인 45조 1,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원금 상환 시기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5년 뒤입니다. 현재 전체 대출 중에서 이자만 갚는 대출 비중이 약 75%로 추산되는데 오는 2019년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안심전환 대출로 구제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위험해지고 이것이 소비 제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70% 이상이 몰려 있는데 이걸 분할 상환 대출로 그 가계부채의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을 포기한 가구를 분석해서 가계별 상환 능력과 부담에 대한 차별적 빚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소나기나 비 예보가 많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오전에 서부 내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북부 내륙과 산간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은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내일은 북서 내륙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낮 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8.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함안이 2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북부 내륙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와 거창이 24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경남 지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관내 체육 행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통영시는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시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 대회 파급 효과와 참가율 등을 평가해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 12개의 대규모 체육 행사에 대해 시범 평가가 진행됩니다. 여름철 피서 명소인 밀양 얼음골 호박소 계곡 출입이 다음 달부터 2020년까지 금지됩니다.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얼음골 호박소 계곡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해 피서객 2명이 호박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지는 등 해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으며 출입금지 난간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경남에서는 모두 201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학교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중고교는 경남의 201곳으로 전국에서 5번째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가 늘면서 2개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 교사가 많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